첫 번째는 창업 초기에는 내가 해야 되는 사업의 미션과 비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그것이 사업의 성공에 또는 내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,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,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지, 또 이 우리 회사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, 존재의 가치가 뭔지, 또 마지막에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 중에 하나일 텐데,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, 우리 회사라는 것이,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써보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IR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, 해야 될 것은, IR이라는 게 Investor Relations잖아요. 투자자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. 그래서 IR 활동 자체가 관계를 맺는 거다, 관계를 만드는 것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더 이제 실용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. 투자자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특히 이제 교수님들 창업하신 거 보면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이거 뭔가요?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만나봤는데 교수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. 대표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이런 거야. 그러면서 한 30분을 얘기를 하세요. 그러면 저도 꽤 좋은 대학에, 물론 공부는 잘 못했지만 나왔지. 그리고 꽤 성공한 창업자로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30분을 이렇게 강의 듣듯이 듣다 보면 막 자괴감이 들어요.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적개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특히 똑똑한 학생들일수록 그런데 똑똑한 선생님들은 더 심하고, 절대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모르면 그냥 뭐 이런 건 이렇습니다. 그냥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알 때까지 막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가르쳐봤자 잘 이해도 못해요, 여전히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 사업에 대해 자부심이 많은 분들이 항상 쓰는 게, 우리 회사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고요. 그 말을 들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, 또 마찬가지로.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내가 정말 최고라는 걸 인정받고 싶으면 최고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. 형용사를 쓰지 마라. 그냥 이 2017년에 개발했는데 이 기술은 뭐 이런 진단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면 질문할 거잖아요.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있나요?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면 세계 최초네요? 그런가 보네요. 이렇게 저는 몰랐는데 세계 최초인가 보네요. 뭐 이러면 돼. 이러면 굉장히 쉽잖아요. 그리고 상대가 인정한, 상대의 입으로 내 최고나 최초라는 말이 나오면 인정받잖아요. 그때의 뿌듯함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진짜 사업하길 잘했구나. 그리고 IR을 하러 가면 가능하면 동료와 같이 가시면 좋아요. 동료와 왜 같이 가야 되냐? 보통은 이렇게 짧게 질문하고 답하면 답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빠뜨리는 것도 많고, 갔다 와서 그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 잘못했네,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. 그리고 투자자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 피드백을 줬는데, 답하고 막 질문 들으면서 답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놓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동료와 같이 가면 동료가 옆에서 그 피드백을 잘 받아줬고,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 설명하고, 이러면 사실 IR이 굉장히 좋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이나 위기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. 그런 면에서는 회의할 때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패턴들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업 문화라는 것은 회사가 어떤 위기를 맞거나 또는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일을 해야 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하는 하나의 형태나 방식 같은 게 기업 문화라고 봐요. 그럼 기업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냐? 여러분 대표이사로서 평소에 사고가 나거나, 뭐 예를 들면 직원이 막 프로그램 하다가 코딩이 잘못해서 에러가 나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이러잖아요. 이런 사고가 나거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문화가 하나씩 쌓여가요. 그리고 회사가 성장할 때 보통은 이럴 때 고비가 와요. 한 명일 때, 내가 시작할 때, 3명일 때, 10명일 때, 3배씩 곱하면 30명, 100명, 300명, 1000명. 이 단위로 갈 때 사실은 회사에 질적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. 그 질적 변화가 일어날 때 명확하게 자기 창업자도 성장해야 되고,
또는 직원들도 성장해야 되고 기업의 문화도 성장해야 된다.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. 데스밸리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,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데스밸리를 겪게 돼요. 데스밸리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? 정갈이 나온다거나 물이 없다거나가 아니라 데스밸리의 제일 힘든 일은 뭔가 하면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인간은 고통의 끝나는 시간을 알면 버틸 수 있어요. 그런데 데스밸리는 사실은 고통의 끝나는 순간 또는 우리가 이 위기, 회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의 한계점을 알 수가 없어요. 끝나봐야 끝나는 거지. 그럴 때 뭐가 중요하냐? 역시 옆에 있는 동료와 그 다음에 내 가족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좋은 기업 문화 속에서 그들과 같이 이 데스밸리를 끝까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